SDX 재단에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껏 의지해온 이 사회의 기본 시스템이 더는 버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 살림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경제위기, 끊이지 않는 갈등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시스템이 과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이 자료는 지금의 상황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다중위기. 그러니까 여러 위기가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히고 증폭되면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중위기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존 북동.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결국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조용한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무서운 현상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파업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가 이 시스템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결혼, 출산, 심지어 사회활동 자체를 스스로 그만두는 현상이죠. 이건 시스템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은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껏 믿고 의지해왔던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데요. 현재 시스템의 고장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마치 낡은 엔진이 멈추기 일보 직전까지 삐걱거리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삐걱거리는 낡은 엔진,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분석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머니로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딱 짚어냅니다. 머니로직,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돈과 성장이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시스템을 말해요. 물론 지난 100년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번영을 가져다 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아주 냉정한 진단이죠. 머니로직은 딱 이 세 가지 힘으로 굴러갑니다. 지배, 성장, 그리고 경쟁. 이 원리들이 효율은 엄청나게 끌어올렸지만 기후위기나 극심한 불평등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의 원인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이 과열된 엔진, 대체할 대안은 있긴 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살림셀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판합니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비유인데요. 국가라는 거대한 중앙 엔진 하나에만 모든 걸 맡기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수많은 작은 독립적인 보조 엔진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바로 그 작은 보조 엔진의 이름이 살림셀입니다. 살림이라는 우리말 참 정겹죠. 뭔가를 파괴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되살린다는 그런 생명 중심의 철학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살림셀은 국가나 시장 같은 거대한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에너지, 식량, 돌봄 같은 필수적인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멈춰도 우리 각자가 탈 수 있는 작은 구명보트 같은 거죠. 일종의 생존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살림셀의 바탕에는 생존 주권이라는 정말 중요한 철학이 깔려 있어요. 생존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수동적인 권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는 능동적인 힘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되찾는 길이기도 한 거죠. 자, 개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쵸? 그럼 이 살림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살림셀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제로 베이직. 이건 우리의 물리적인 생존을 책임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반 베이직. 디지털 기술로 도시 수준의 편리함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컬처 베이직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연결하면서 공동체의 의미를 되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진짜 자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살림셀의 힘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만약에 국가 전체가 정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존 시스템 아래에서는요, 모든 게 멈추고 개인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림셀 모델에서는 자체 에너지랑 식량이 있고 무엇보다 이웃 간의 돌봄이 있으니까 일상이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의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살림셀은 단순히 위기 상황을 버티는 생존 기술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산림자본주의입니다. 기존 자본주의는 오직 돈으로만 가치를 매겼잖아요. 하지만 산림자본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웃을 돌보는 행동,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처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성숙제라는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경제의 목표 자체가 끝없는 성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으로 바뀌는 정말 거대한 전환인 거죠. 와,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럼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돈은 대체 어디서 구하라는 걸까요? 놀랍게도 세금을 더 거둘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해법은 바로 예산 재배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은 중앙 집중식 송전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을 각 지역의 작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즉 산림셀을 짓는 데 투자하는 식이에요. 돈이 흐르는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 150조 원입니다. 자, 보세요. 재난이 터지고 나서 복구하는 데에 매년 200조 원이 든다고 해요. 이걸 사후처리 비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산림셀 같은 시스템에 50조 원을 미리 투자해서 예방을 하면 매년 15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냥 비용을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인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료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존의 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2026년을 그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선 세상을 위한 하나의 생존 설계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바로 우리 아파트에, 혹은 우리 마을에 이런 산림셀이 생긴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상상에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